안녕하세요. 순비제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마늘과 양파 그리고 대파를 심을 텃밭에서 이제 비료를 뿌리고 그 다음에 로터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기 뒤에 있는 것은 한국 관리기라고 좀 관리가 편하고 부품 가는 게 굉장히 편한 그런 관리기인데요. 그것으로 이제 비료를 뿌리고 갈아 주려고 합니다. 이제 우선은 마늘을 심으셔야 됩니다. 양파야 이제 10월 중순 이후부터 말 그리고 11월 초까지 이제 양파를 심으시면 되는데요. 양파 같은 경우에는 쑥꽃이 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심어 주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운 지방은 아마 10월 중순 정도부터 심어 주시면 될 것 같고, 좀 따뜻한 남부 지방에서는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밭을 만들어야 되니까 밭을 이렇게 로터리를 해 주려고 하고요. 요 밭은, 여기 있는 밭은 지금 태비와 칼슘 비료를 뿌려준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딱 한 달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밭은 제가 태비를 이렇게 던져 놓았는데, 여기는 제가 대파를 가꾼 곳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대파를 모두 다 뽑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태비를 뿌리고 칼슘 비료를 뿌리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밭을 장만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마늘을 이제 심으셔야 되는데요. 그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우선 밭을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퇴비와 이런 칼슘 비료를 뿌리시는 것은 최소한 2주 전에 이렇게 밭에다가 이제 퇴비와 골고루 뿌리시고 로터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최소 10일 전에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가스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퇴비를 완숙 퇴비를 썼다 해도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퇴비는 웬만하면 부숙이 잘 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된 그런 퇴비를 쓰시는 게 좋고, 냄새가 안 나는 퇴비를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퇴비 중에는 뭐 우분, 동분, 개분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게 우분입니다. 우분이 가장 그 탈이 없고요. 그 다음에 가장 분해가 안 되는 게 바로 개분입니다. 개분은 이제 닭이 그 모이를 먹게 되면은 소화를 다 안 시킨 상태에서 이제 똥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분해가 느리고, 그 다음에 가스 발생 위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바로 나온 부숙시키지 않은 그리고 오래되지 않은 냄새가 나는 그런 개분은 쓰시면은 100% 가스 장애나 다른 비료 피해를 보시게 될 수도 있으니까 꼭 퇴비는 잘 부숙된 냄새 나지 않는 퇴비를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 없이 작물을 키우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이 밭을 만들기 전에 가장 중요한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퇴비랑 칼슘 비료, 그러니까는 폐화석 비료나 아니면은 석회고토, 석회고토는 이제 칼슘이랑 고토,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비료를 한 2주 전에 뿌리고 이제 로터리를 먼저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화학 비료는 그때 뿌리시면 안 되고, 작물 심기 전 한 하루나 3일 전에 이 작물 심기 전에 화학 비료를 뿌려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미리 화학 비료를 뿌리게 되면 이게 녹아서 보통 일반 비료들은 날아가요. 이런 질산칼슘이 들어간 이런 비료는 날아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가 오고 이제 이슬이 맺히고 하면은 땅속으로 용탈됩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 비료는 지금 뿌려주시는 게 아니고요. 밭 만들 때 뿌려주시는 게 아니고 작물 심기 전에 하루에서 3일 전에 이 밭에다 뿌려주시고 로터리를 하고 그 다음에 비닐을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토양 살충제입니다. 이제 겨울을 낳고 내년 봄에 이 새순이 나오는 그런 마늘, 양파 여러 가지 월동 작물이기 때문에 꼭 토양 살충제를 넉넉히 뿌려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해충들이, 이게 고자리파리 같은 것들이 땅 속에서 응애, 뭐 뿌리응애 같은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뿌리응애를 잡아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늘, 뭐 백합 이런 거 뿌리응애도 잡아주기 때문에 꼭 토양 살충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퇴비 뿌릴 때 주시는 게 아니고 이 화학비료, 이 복합비료 주실 때 작물 심기 전에 하루에서 3일 전에 같이 뿌려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리 뿌려놓으면 그때는 효과가 있겠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뿌렸다고 지금 안 하신다고 하시면 안 되고 꼭 작물 심기 전에 함께 뿌려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칼슘과 붕소가 들어간 이런 좋은 그런 비료를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퇴비를 뿌리실 때 보락스 그린이라는 것을 붕소와 칼슘이 들어간 칼슘 비료를 뿌려주세요. 만약에 석회고토가 없다 생각되시는 분은, 아마 조그만 텃밭 하시는 분들은 농업인이 아닌 이상은 석회고토를 비싸게 구입하시거나 그러니까는 싸게 아니면 무료로 구입을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락스 그린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쓰시면은 요게 칼슘과 붕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을 작물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밭에 요
300평당 뭐 1.5kg 정도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1kg입니다. 1kg짜리면 여기 충분히 뿌리고도 남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쓸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퇴비 뿌릴 때 함께 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올 봄에 작년에 심어서 올 봄에 나온 요 마늘입니다. 지금 하나도 썩지 않고 아주 잘 말라서 지금 이렇게 잘 보관해서 지금 심으려고 하거든요. 예, 굉장히 제주 마늘이에요. 난지형 마늘이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마늘을 보관하실 때 우선 건조한 세탁실에다 넣어 주시는 게 좋고, 바람이 잘 통해야 되고, 양파망이나 이런 부지퐁망에다가 걸어두만 두시면은 잘 썩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양파망을 주로 쓰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렇게 걸어 두시면은 지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3분의 2 정도는 먹고 나머지는 심어 줄 거고, 그다음에 좀 모자라면 좀 구입해서 심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살균제입니다. 이게 가루된 유황 살균제인데요. 잘자람이라는 유황 살균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물에 타서 이제 침질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이제 감자나 아니면은 이런 마늘, 쪽파 같은 것을 이제 심으실 때, 이 분해 처리해서 이게 그 소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제가 요 잘자람이라는 유황입니다. 법제 유황이에요. 그래서 작물에게 닿아도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밭을 만들고 두둑을 하고 비닐 치기 전에 위에다 살짝 뿌려서 좀 토양 속에 있는 병 해충을 좀 예방을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는요. 우선은 여기 이제 종자 소독할 때도 종자 소독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종자 소독을 잘해야지 이제 한지형 마늘 같은 경우에 뿌리를 내린 상태에서 이제 월동을 하고, 난지형 마늘 제주도나 이제 남부지방에서는 뿌리와 새순을 좀 낸 상태에서 짧은 월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소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자 소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농약을 하시던가 이런 유황 분해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런 것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지형 마늘, 난지형 마늘이 있고요. 난지형 마늘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는 지금 한참 심고 있고 9월 초부터 심고 계신데 거의 절반 이상은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지형 마늘은 최소한 10월 초까지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달 말까지 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지형 마늘은 뿌리를 내린 상태에서 이제 겨울을 나기 때문에 수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초에서 10월 중순까지 심어 주셔야지, 아무래도 더 늦어지면 추워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꼭 마늘 심는 시기를 꼭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난지형 마늘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면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지금 심게 되면은 뿌리가 금방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뿌리가 나오고 새순이 한 요 정도까지 나온 상태에서 겨울을 보내면서 이제 굉장히 따뜻한 남쪽 지방이기 때문에 초봄이 되면은 이제 겨울이 거의 끝날 때쯤에 되면은 왕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마늘은 크기는 어떤 것을 심는 게 좋냐? 너무 큰 것도 심으면 안 되고 너무 작은 것도 심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늘 크기도 마늘 수확량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요. 마늘은 딱 중간짜리 하나씩만 이렇게 위로 향하게, 뿌리가 밑을 향하고 위로 향하게 이렇게 마늘을 심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곧 마늘을 심을 거예요. 우선 오늘은 밭을 만들 거고요. 마늘을 심을 건데요. 우선은 마늘 이제 곧 심을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꼭 밭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마늘 심을 것을 구입해 두시고, 종자 마늘 좋은 거, 너무 큰 거 말고 작은 거 말고 중간 사이즈로 아주 좋은 거, 뿌리 쪽에 이제 뭐 상태가 안 좋거나 이제 썩거나 그런 거 말고 아주 좋은 그런 마늘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긴 텃밭을 만들었고, 이쪽은 새롭게 이제 좀 퇴비를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밭 만드는 거 좀 제가 영상으로 이제 좀 남겨드리고, 그다음 여기는 이제 미리 밭을 퇴비 같은 것을 칼슘 비료를 뿌려 준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복합 비료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합 비료는 어떤 걸 뿌리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뿌립니다. 오늘 뿌릴 것은 보고요. 요거는 이제 야라 밀라 복합 비료입니다. 미량 요소까지 다 들어간 복합 비료고요. 요거는 야라 질산칼슘입니다. 질산칼슘과 복합 비료는 요거는 이제 복합 비료 100일 때 요거는 한 20% 정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칼슘이 제일 중요합니다. 작물을 심을 때 그래야지 제가 지금 마늘을 보여드리는데 저는 칼슘을 꾸준히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썩지 않고 이렇게 지금 작물, 그러니까는 마늘 심을 때까지 아주 멀쩡하게 잘 썩지도 않고 잘 지금 보관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칼슘, 이 보관성을 높여주는, 저장성을 높여주는 칼슘이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칼슘 밑에다가 이제 그 토양 계량제를 뿌렸다고 해도 이게 토양 계량제가 녹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고토석회 같은 경우에는 칼슘 효과보다는 이제 토양 계량 효과, pH를
6.5에서 7점까지 맞춰주는 그런 좋은 비료 흡수율을 높여주는 그런 좋은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용을 할 뿐 칼슘을 공급하는 그런 능력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해서 이제 녹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고토석회 같은 것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칼슘 이제 흡수를 해서 이제 작물이 칼슘 효과를 보는 것보다는 이제 작물의 이제 그 영양분 흡수율을 높여서 작물이 더 잘 자라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칼슘 비료를 꼭 밑거름으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야라 나이트라보라는 것인데 이거는 질산칼슘, 가스화가 되지 않은 질산칼슘과 붕소 비료, 그다음에 여기 고칼슘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밑거름은 무조건 칼슘을 뿌려 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칼슘 비료를 함께 혼합해서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같이 이렇게 혼합을 해서. 그 다음에 오늘은 이렇게 화학 비료를 뿌리고, 그 다음에 토양 살충제도 함께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친환경 토양 살충제가 있으시면 그것도 함께 뿌려주시면 좋고요. 여기는 제가 퇴비를 뿌리고 똑같이 이 비료를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감사드리고 요 비료 뿌리고 로터리 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밥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밑거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과정에 따라서 잘 하시면은 건강하고 정말 크고 좋은 마늘, 양파, 대파 키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 감사드립니다.